자, 두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으로 가죠. 나 이거 너무 좋아. 우리 아들하고 연관 있는 거잖아, 이거. 군대 가 있는 우리 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몇몇 가지 좋은 제도들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간호사 관련한 제도들이 나왔어요. 자, 뭐가 나왔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화여대 서울병원에서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무속인 논란에 대해서 설마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샤먼이 국정 결정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말했고, 또 지금은 21세기 현대 사회라며 운수에 의존하는 무속이나 미신이 국정에 결코 작동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결국 국민은 미래를 실제로 책임질 역량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저는 그 역량과 실적 그리고 미래에 관한 비전을 열심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뭐 정책 부분 안에서 변화로 이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공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한정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실 이 간호대 다니신 분들이 공부하는 분량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 하는 게 차라리 의사 한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본인의 신분은 분명히 간호사인데 업무의 범위가 불명확해가지고 의사가 오더를 내리면 하는데 나중에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너 간호사인데 왜 이거 의사가 해야 되는데 왜 너가 해? 라는 식으로 덤탱이를 쓸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저희 간호사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게 명확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요, 병원에서 환자한테 그 수액이나 주사를 놓는 행위 자체도 이게 사실은 의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침습 행위 자체는 의료 행위에 들어가고 그리고 의사가 해야 드레싱을 되는. 간다든지 붕대를 붙인다든지 하는 것도 다 의사가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꼬매잖아. 그럼 꼬매는 거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커팅하는 가위질하는 것도 의사가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건 다 의사가 근데 해야 이게 돼요. 다 수술방 간호사가 하거나 수간호사가 하거나 뭐 이런 거야. 야간 당직 같은 경우에도 의사가 서야 되는데 간호사들만 다 병실에 당직 서고 있는 병실이 맞아요. 많죠. 맞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부족하기도 부족하지. 하지만 의사가 해야 되는 업무 영역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의사 늘리려고 하면 또 의협에서 그렇지. 못 늘리게 하잖아. 의사 공공의료도 늘리면 못하게 굶어 하잖아. 죽어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어쩌라. 의사를 늘려도 의사 월급 더 주는 만큼은 의료보험공단에 대줄 거 아니야. 의사들도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지 말고 근무 시간을 줄이고 연봉을 조금 깎어. 그거가 안 된다니까. 응? 그게 안 아니 된다니까. 지금 얘네들이 얘기하니까 모든 의사들이 그게-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하고. 누가 일하라 그랬어? 일하지 말라고. 적정하게 8시간만 3교대로 해, 차라리. 그리고 월급을 깎자는 거야, 의료 수가를. 근데 이런 부분을 절대 활용을 안 하면서 결국 지가 하기 힘든 일들을 간호사들한테 떠넘기고 나중에 책임 소지까지 떠넘긴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연봉차가 너무 심해요. 연봉차도 심하고 대우도 심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그렇죠. 물론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수간호사 선생님하고 의사 선생님 하면서 서로 존대하고 합니다만 그거는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나 그러는 거고 실제 병원 현장 가봐요. 간호사를 무슨 종 부리듯이 합니다, 의사들이.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리고 진상 환자들은 의사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만만한 게 간호사라고 맨날 간호사한테 함부로 하고 아가씨라고 그러고 어우씨 너무 싫다. 미영 언니가 중요한 정보를 주셨네요. 뉴욕 간호사 김미정이 연봉이 14만 달러, 한 달 14일 근무라고 해주셨습니다. 우와, 굴보직이다, 미양 언니. 아니 미정 씨가 뉴욕에서 미정 씨가? 동생. 미양 언니 언니가? 동생 아니지 동생이 동생이. 미양 자매잖아. 언니가 언니라고. 네. 그러니까 미양 언니의 언니가 뉴욕에 있는 거잖아. 미양 동생. 언니의 동생이 동생이.
아무튼 뭐 어쨌든 자매잖아. 네. 죄송해요, 미정씨.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오히려 의사보다 연봉 높은 그 중견 간호사들 훨씬 더 많고요. 역할도 그쪽에다 훨씬 더 많이 해줘요. 여러분 그 그레이 아나토미 같은 거 보시면 간호사가 의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자기들끼리 파업하잖아요. 의사들 환장해요. 이런 단체 행동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지. 왜 의사만 인권 있어? 의사만 단체야? 간호사들 사이에 태업부터 없애야 돼. 태움. 그렇지. 태움. 뭐 이제 꼭 이제 조직 안에 있는 어디서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그게 예, 그 안에서도 또 훨씬 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태움이. 처음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젊은 간호사나 신입들이 무척 힘들어하는 게 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만 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자기네들도 그 시절이 있었을 텐데. 이게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미국식이 아니고 일본식을 따와서 그래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갖고 파벌제의 의료 협회가 쉽게 말하면 일본하고 똑같은 의국 형태를 끌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 민주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공감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만, 뭐 변화를 시도를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대단한 전쟁을 예고하는 개혁입니다. 그렇죠. 검찰보다 더 무서운 조직이 대한의협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단체가 대한의협인데 이거 대한의협이랑 맞붙어 싸워야 되거든. 그 의협 그 회장 누구지? 이상한 애 있잖아요. 아니야, 걔 이제 내려왔어. 딴 내려왔어. 사람으로 바뀌었어. 최대집 국회의원 최대집. 하려고 나왔잖아. 근데 소식이 없네. 그런 사람이 협회 회장이 되는 게 대한의사협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걔는 총알바지지. 예, 진짜 뒤에서 근데, 예. 의사협회를 이끌어가는 애들은 각 대학병원 원장들이에요. 그래서 의과대학들입니다. 의협이 이 간호사법 제정을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자기네들 뭐 파이 줄어들까봐.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요거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간호사들이 더 직접적으로 많이 부딪히잖아. 사실 의사는 몇 번이나 봐, 하루에. 의사는 10분도 안 네, 봐. 10분이 뭐예요? 회진할 때 한번 쓱 보고 지나가는 거 저 말고. 최근에 갔는데 응. 그 코로나라서 그런지 한 1분? 딱 이렇게 앉아있고 입 벌리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럼 마스크 벗고 그럼 이거 한번 환자한테 뭘 보고 물어봐주는 성의가 있어야 되는 거 한번 아니야? 보고 약 드시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 1분 하려고 한 30분을 기다렸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무튼 뭐 이런 부분 안에서의 소확행 공약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싫어하겠죠. 이재명 후보 안 찍겠죠. 하지만 어차피 안 찍어. 어차피 안 찍어. 어차피 안 대한의협 거기 있는 사람 다 안 그렇지. 찍어.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적폐로 물려왔던 간호사와 의사 간의 처우 개선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호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직능군 안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미는 모습들을 그렇죠. 보여줘야죠. 네. 그 왜 의사들은 이렇게 극우가 많을까? 돈이 있어서. 돈을 뺏어버려야 되나? 그냥 돈 벌자고 의사한 건데 돈 뺏으면 되나? 아니 근데 보세요. 그 의사뿐만이 아니고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 다 저기 뭐 검찰 뭐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저쪽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네요. 많이 그 문과는 배우고 그쪽이고 이과는 이쪽이고. 많이 배우고 돈이 많은 애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려시대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네, 신돈이 정치하는 고려시대에서 귀족으로 살고 싶은 거지, 이것들은. 네. 궁예. 야. 자, 이와 함께 병사들 통신료를 반값으로 줄여주는, 네. 정말 이거 꼭 필요합니다. 왜? 통신료가 군에 가 있지만 자동이체는 내가 내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 공약을 사실상 저한테 굉장히 많은 통신료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그 베네핏을 주는 겁니다. 난 사실 공짜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기는 해.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통신료는 군대 가 있으면 내가 낼 수가 있나? 군대 있는 장병이 낼 수가 있나요? 아이고, 그건 좀 자동이체를 하든 어떻게든 네. 내야지. 네. 사실
여러분 이 사무실에 있는 모든 렌탈 기계와 복사기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송호영 대표의 구자를 통해서 이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송호영 대표가 입대를 하자마자 갑자기 의료보험료가 지로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문의를 했습니다. 군대를 갔기 때문에 군대에서 지역 의료보험료를 대신 내준다고. 그래서 지역 의료보험료를 1년 반 동안 안 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군대 가서 받는 월급보다 군대를 보내서 받는 할인 혜택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정말 이런 훌륭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설마 송호영 대표 말뚝박을 하고? 군대에서 무너지는 건 아니시겠죠? 설마. 송호영 대표님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자, 우리 송호영 대표가 허리 디스크를 빙자해가지고 CCTV 감시병 보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랄까 이제 군대 생활 좀 덜 힘들게 하게 된 거예요. 네. 이게 특기 살리라고 컴퓨터 자격증 7개에다가 드론 교원 자격증까지 따서 보냈는데 가서 CCTV를 지키고 있어요. 일지 들고. 네. 이야. 정말 드린 게 아깝습니다. 송 아깝긴 작가님이 합니다만. 헛짓거리를 했다. 네. 내가 그때부터 이상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안 갈 텐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라도 혹시 왜냐면 거기 이제 해안 경비를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해안 경비 시스템 자체가 드론으로 하는 방식으로 다 바뀌면 특기를 좀 살려가지고 네. 뭐지? 제대하겠죠. 진짜. 그 전에. 아니지 짱밖에 하려고 지금 그렇지. 그러는 그 거잖아. 안에서 정규병을 한 5년 정도 네, 네. 하사관을 한 5년 정도 하고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아니 왜 송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의 인생을 세우가 결정해요? 웃긴 사람이야? 아니 뭐 이제 본인의 적성에 맞아 하니까 네 한번 진지하게 맞아 상담을 좀 한다고요?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의외로 군생활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못할 줄 알았는데.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든 세우보다 잘하겠죠. 우리 송 아무튼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반값 통신료로 요금할 기존에도 20% 해줬어요. 네. 근데 이거를 50%까지 상향해 주면서 이왕이면 신고 안 해도 그러니까 신청 안 해도 알아서 자동으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의 통보까지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누구한테? 아니 왜냐면 이 할인 이거를 해놨는데 이거 본인이 신청해야지 할인율을 적용받거든. 이런 할인 혜택들 같은 경우에. 근데 굳이 그 군대 명단 다 있는데 그냥 이 사람 청구만 하면 되는데 그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할인되게끔 참 별걸 다 말한다. 원스톱 서비스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아들도 하루에 2시간 정도씩 그 휴대폰을 쓰는데 하고 이제 걷어간대요.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아빠 유튜브 보니 그거 볼 시간 없어. 그래서 이렇게 네. 말뚝 얘기를 여기서 한다. 네, 맘 놓고 얘기해도 됩니다. 네. 깜짝 나중에 놀라겠네.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네. 자, 이런 소확행 공약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 후보의 어떤 그 정책 방향, 능력,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분야의 민생까지도 두루두루 살피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 선거전 같은 경우에는 공약들이 너무 모호한 게 많았어. 그리고 이게 직접 와닿지 않은 공약들이 많았거든. 근데 이런 공약들 같은 경우면 꼭꼭 찝히잖아, 그냥. 나같이 그냥 감동의 물결이 막 10만 원어치씩 막 올라오는 이런 공약들. 네. 이런 게 진정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아이고 탁덕구님이 우리 남편 올해 원사로 정년 퇴직해요. 딸내미가 뒤이어서 올해 중사 답니다 하셨는데 군인 가족이셨어요. 와. 근데 따님이 중사를 다신다고요? 와. 이야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군인이 된 데는 아마 아버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군인으로서 너무 멋있어 보였을 때 딸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웬만해서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남편분께서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